네, 이 시간 4인 4세 각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을 전체적으로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은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 대체로 조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약간씩 늘려가는 분위기거든요.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해 볼 텐데요. 또 어떤 전략의 변화 있었을지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4월 말에 뵙고 이렇게 또 연결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또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운용 전략의 변화 있으세요? 네,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지난번 방송할 때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렸죠. 70에서, 현금 비중이 아니라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렸죠. 주식 비중 70, 현금 비중 30이었는데 주식 비중이 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 지수가 조금은 움직인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위기는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시장의 온도 차는 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 차는 조금 있지만 코스닥의 온도가 좀 더 차죠. 네. 그렇지만 코스닥도 결론적으로는 코스피를 따라서 조금 더 따뜻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기대가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중요한 이런 굵직굵직한 지표들 발표 이후에는 다 같이 좀 더 따뜻해지면서 시장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은 지난번 방송도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긍정적인 흐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그 사이에 좀 변동성이 있어서 혹시 뭐 세린메이나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니까 시각이 좀 변하셨을까 싶었는데 일단 계속 긍정적이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해석을 먼저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앞서서 4월 26일이었죠. 그때 주식 비중을 약간은 늘려서 지금 현재 8대 2가 돼 있습니다. 이 운용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네, 우선 8대 2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선에 계속 좀 매물이 나오고 있죠. 물론 시장도 고민을 할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악재보다 이 고민,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불확실성보다는 지금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이 지표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사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죠. 이 시장이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코스피 먼저 보면 2,500선을 돌파한 이후에 물론 이제 4월 달에 2,500선을 좀 세게 넘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2,600까지 가는 거 아니냐, 2,600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사실 2,600은 조금 어려웠죠. 2,600까지는 좀 못 갔고 2,575포인트 종가 기준으로는 2,575포인트 갔다가 그리고 다시 사실은 4월 하순쯤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다가 이제 다시 2,500선 정도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2,500선 사실 돌파한 이후에는 뭐 결론적으로는 얇은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좀 기고 있는 횡보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2,500선에서 횡보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수가 2,500 넘어가면 조금 부담스럽죠. 지금 이 실적이 확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경기가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국내만 놓고 봤을 때 뭐 환율이 확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도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2,500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뛰어넘기에는 지금 무언가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모멘텀이 당장 나오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채한도 협상도 있고요. 뭐 물가지표도 있고요. 중국도 미국도 CPI, PPI 물가지표 나올 텐데 우선 확실한 건 이 유가는 조금 더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반영을 시켜서 어느 정도는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많이 넘어가냐라는 부분들 나왔을 때 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가면 지금 이 페드와치 같은 경우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3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하반기 금리 인하 2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시장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뭐 많이 올라갔을 때 5%도 넘었었는데 그만큼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고 이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물가 지표가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좀 많이 높게 나온다라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예상치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조금 더 냉각기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떨어졌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한 발짝 떨어진 모습이 거래대금으로 나타나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래대금이 줄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양시장 모두 10조 원을 훌쩍 넘었었어요. 거래대금이. 많을 때는 14조 원 이상까지도 거래대금이 올라갔다가 조금씩 줄어들었어도 그래도 11조 원이나 12조 원 정도는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던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한 6거래일 동안 이 10조 원 혹은 그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얘기, 시장 참여자들이 개인들도 좀 줄긴 했지만 외국인 기관들도 살짝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이 뭐 부채한도 협상도 그렇고요. 이 물가 지표에 대한 이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망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코스닥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이 거래대금 감소에는 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관망세를 보여줄 때 그리고 고민이 많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좋은 종목 혹은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질 종목들로만 좀 선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차트 보면서 윤정식 이사님의 이 비율 조정이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당황을 했는데 그동안의 이 플레이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4월 19일 정도까지는 7대3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오히려 바닥쯤에서 4월 26일에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그때 대비로는 지금 지수가 살짝 올라와 있는 구간이니까 저가 매수를 잘 해놓은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8대2의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또 변화사항을 체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아를 4월 26일에 이 저점에서 신규 편입을 해주셨죠. 그래서 총 3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진에어 그리고 기아 이렇게 총 3종목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그때 85,000원대에서 사가지고 지금 거의 9만 원 선까지 가 있습니다. 교체한 종목인데 수익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25% 그리고 진에어도 25%의 비중으로 들고 있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도 요즘 LCC 쪽 기대된다, 뭐 실적 좋았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종목 투자 의견에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핵심 뉴스가 나온 그런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세요. 네, 우선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종목은 그대로 종목과 비중을 그대로 유지는 하겠는데요. 세 종목에 대해서 특징들이 조금씩은 다른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 계속적으로 안 바뀌는 한 종목이 있죠. 제 포트에서 삼성전자인데 비중만 조금 바뀐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2분기에도 안 좋죠. 안 좋다라는 게 적자가 심하다는 게 아니라 흑자가 사실 삼성전자가 1,000억 원대의 흑자가 난다라는 게 굉장히 속상한 일인데 삼성전자 2분기에 한 3천억 내외 정도의 흑자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에 6천억 원대의 흑자가 났었고 사실 삼성전자 많이 날 때는 분기 흑자가 10조 원이 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2분기에 흑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적자고요. 다른 쪽, 특히 휴대폰 쪽, 모바일 쪽에 있어서의 흑자가 많이 줄어드는데, 근데 이 흑자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시장이 큰 신경을 쓰지 않고요. 하반기에 확실히 좀 좋아진다라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2분기 흑자가 적게 나오는 부분은 크게 신경을 좀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가 조정을 좀 받다가 오늘 이제 2%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죠. 사상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1분기 서프라이즈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늘어난 849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올라가고 있는 컨센서스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만 이 조정받은 주가는 좀 더 가격적인 매력도를 높여주는 주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기아가 있는데 기아가 사실은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죠. 예, 정말 좋은 이 수익성이 테슬라를 앞선다. 이런 레포트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뭐 SUV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SUV라든지 고가 차종들 잘 팔리고 있고 전기차 비중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전기차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도 뭐 확실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는 수익성 계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그리고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기아를 계속적으로 사는 이유가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진행될 한 주 동안에 종목 교체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좀 편입할 만한 고려하고 있는 종목은 있으세요? 네, 사실 이 종목 교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지금 세 종목이 나빠서 교체하기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좀 더 수익성이 좋을 수 있어서 만약에 교체한다라면은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지금은 시장이 조금 심심해질 수 있는 시장,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실적 잘 나왔던 오늘은 뭐 약보합 정도지만 네이버라든지 가격 굉장히 싸죠. 그리고 실적 확실하게 또 잘 나올 만한 종목 SK이노베이션도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이렇게 실적이 좋은 아직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이런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올 혹은 실적이 확실하게 좀 잘 나온 이런 종목들을 편입할 고민도 일정 부분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현재 상태 유지합니다. 기아를 저점에서 잘 매수했기 때문에 현금과 주식 비중은 8대2로 구성되어 있는 윤정식 이사의 포트폴리오고요. 삼성전자는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들고 갑니다. 진에어 그리고 신규로 편입했던 지난주에 신규로 편입했던 기아 싱싱 잘 나가고 있는 만큼 이 포트 일단은 좀 유지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클래스톤 그 두 번째 시간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는데요. 이것을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신청서 작성하실 수 있는 칸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2128-3388,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도움되는 정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